와. 식을 줄 모르는 K-팝의 열풍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내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남미, 중동 지역까지 퍼지면서 그야말로 K-팝의 세계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요즘이죠. 또한 최근엔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우리 떼창 문화였는데요. 우리나라는 떼창 문화의 선두주자로 각종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해외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뮤지션들과 그의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한 번도 안 온 가수는 있어도 한 번만 온 가수는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한국 관객들의 특별한 공연 매너는 항상 이슈가 되었죠. 흥의 민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한데요. 물론 해외 콘서트에서도 떼창이라는 게 존재했지만 한국만큼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 떼창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애초에 기획된 떼창인 경우가 많아 화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인들은 해외 탑 가수의 내한 공연 때마다 칼군무를 연상시키는 손흔들기와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 느낄 수 있다는 환호성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최근엔 한국이 아닌 해외 콘서트장에서도 떼창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K-팝 팬들 사이에선 떼창은 이제 콘서트장의 필수 요소가 됐으며 수만 명이 한국어 가사를 떼창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K-팝 팬들은 무대에 오른 한국 가수들의 이름을 연신 연호하며 떼창을 하는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세계 전체를 K-팝과 떼창 문화로 물들이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중국인데요. 특히 하루가 다르게 한류로 물들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중국은 배가 아팠는지 한국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도를 모르는 중국의 날선 견제는 최근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어 떼창 열풍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의 견제 수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월드 투어 콘서트를 재개하는 K-팝 스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유럽 사상 최대 K-팝 콘서트가 열려 우리 한국 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의 홈구장이었던 도이체방크 파크는 당시 유럽 전체에서 몰려온 K-팝 팬들의 함성으로 귀청이 찢어질 듯했죠. 특히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 오가는 유럽의 허브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한국 공연 매진은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평소 목석 같은 유럽인들을 소리 지르게 만든 우리 가수들은 남다른 실력으로 그들을 모두 홀려버렸습니다. 이에 해외 외신들은 현재 프랑크푸르트는 K-팝 수도로 변모하고 있다는 기사를 써내며 독일 내 K-팝 열풍에 관해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 직후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는 K-팝에 관련한 해시태그와 함께 수백 개의 공연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K-팝 페스티벌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될 이번 공연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 최대 페스티벌로 기록됐는데요. 해당 페스티벌은 독일 등 유럽 전역 약 8만여 명의 한류 팬을 대상으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한류 행사로 진행됐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K-팝플렉스에는 K-팝 그룹 엑소카이, 마마무, 몬스타엑스, 아이브 등이 출연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비보이팀 진조크루까지 총출동하여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았죠. 사실 진조크루는 이전부터 해외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던 자랑스러운 한국 국가대표팀입니다. 이에 K-팝플렉스의 오프닝 무대로 시작을 알린 비보이팀 진조크루는 한국 전통의 머슬 브레이크 댄스에 결합시킨 코리아 트랜디셔널 브레이킹 퍼포먼스와 진조크루 대표 시그니처 루틴과 더불어 화려한 칼군무 퍼포먼스로 4만 4천여 명의 유럽 팬들의 뜨거운 환호성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이날 가장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장면은 외국인들이 한 목소리로 떼창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한국 팬들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은 장관을 이루었는데요. 이후로도 K-팝 팬들은
모든 무대에 한국어 떼창과 함께 한글과 영어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어 한류 열풍을 다시금 실감케 했습니다. 특히 이런 떼창 문화는 우리 한국 팬들이 해외 가수들이 내한했을 때 했던 특급 호응으로 역으로 우리 한국 가수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게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한 외국인 팬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굉장하고 놀라웠다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두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너무도 신기했다며 황홀한 심경을 전하였죠. 심지어 함께 소리 지르며 8시간 이상을 서 있었지만 다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며 이제 직접 한국으로 건너가 공연을 경험하고 싶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한국어 떼창은 지금 일본을 시작으로 북미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끝없는 한류의 열풍에 중국은 최근 K-팝 팬들을 중국 팬으로 사로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K-팝 건드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중국은 예전부터 한복, 김치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며 문화 공정을 시도해왔었습니다. 최근엔 K-팝에도 꾸준히 시비를 걸고 있죠. 이에 얼마 전엔 중국의 음반사들이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했던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가수 유나의 곡 기다리다를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뒤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자 행세를 했던 중국의 만행은 모두를 경악해 만들었었는데요. 유나 외에도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등 한국 음원이 포함된 다수의 영상의 곡명, 아티스트명, 앨범명, 저작권자 등이 전부 중국어 이름으로 표기돼 올라온 사건도 존재했습니다. 중국인이 중국어로 노래를 다시 불렀다고 해서 원작자의 권리까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중국 음반사들은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콘텐츠 아이디를 원작자보다 먼저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저작 인접권을 무단으로 획득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K-팝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콘텐츠가 활기를 띈 상황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통으로 유출하는 사례는 지난해부터 지속됐었습니다. 이에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문체부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죠. 현재까지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에는 유출된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풀 버전이 게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중국이 뺏을 수 없다면 막아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중국의 입맛대로 검열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판 트위터로 통하는 웨이보에서는 방탄소년단, 엑소 등 일부 K-팝 아이돌 그룹 팬계정 활동을 30일 동안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건전하지 않게 아이돌을 응원했다는 게 제재 이유였는데요. 웨이보는 건전한 아이돌 팬클럽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의 지시에 부은 코자 금지령을 내렸다고 의견을 표명해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차단당한 계정을 보면 공연 영상과 활동에 대한 공지, 인기투표 링크 등의 일반적인 팬 활동 게시물들이 있을 뿐 웨이보가 문제 삼는 비이성적 행동을 찾긴 어려웠기에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짝퉁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에는 복제품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짝퉁에 침식당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국내 유명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콘셉트를 그대로 베낀 그룹이 데뷔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무분별한 표절 행위에 비난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제작자 등 당사자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를 더욱 분노케 만들었죠.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시대소년단은 자신들을 둘러싼 카피 의혹에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언제나 짝퉁 티가 나 어쩔 수가 없는데요. 춤추고 노래만 하면 방탄소년단이 될 줄 알았던 시대소년단은 창의성이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해낼 능력 또한 없어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며 그저 자국 내 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무슨 수를 써서도 중국은 K-팝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걸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겹도록 억지 부리는 중국의 문화공정은 더 이상 들어볼 가치조차 없어진 듯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